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박상준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던 어떤 서비스가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근 한 온라인 서점 서비스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약 5일 정도 마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금융기관의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약 한 3일 정도 마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랜섬웨어 공격이 될 텐데요. 오늘 더 시큐리티 브리프에서 다뤄볼 주제는 랜섬웨어 생존 매뉴얼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다루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김기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련님.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김기련입니다. 네, 간략하게 저희가 하는 일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해킹 공격이나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위협을 관리하고 이런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보안 기술이라든지 대응 방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랜섬웨어 대응 생존 매뉴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공격 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글로벌하게 늘어났다고 하고 있고요. 국내 경우에는 좀 랜섬웨어 침해 건수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악성 코드 공격 중에서 약 한 71% 정도가 랜섬웨어일 정도로 랜섬웨어가 중요한 사이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랜섬웨어는 공격자가 단순하게 시스템을 침입하고 정보를 파괴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피해자의 데이터나 중요 인프라를 악용을 해서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한 종류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서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한 다음에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대가를 또 개인한테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지인 중에서도 개인 PC가 랜섬웨어 감염이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이죠. 개인에게도 요구하기도 하는데 공격자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그런 고수익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지불 능력이 있는 큰 조직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크게 랜섬웨어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범용형 랜섬웨어와 그다음에 사람 주도형 랜섬웨어가 있는데 이 사람 주도형 랜섬웨어는 말 그대로 사람이 주도하는 랜섬웨어입니다. 범용형 랜섬웨어의 진화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피해자들을 노리기 위해서 빠르고 단순하게 배포하는 범용형 랜섬웨어하고 다르게 사람 주도형 랜섬웨어는 공격을 타겟으로 해서 굉장히 지능화되고 공격 대상을 타겟팅한 다음에 지능적으로 접근을 해서 굉장히 고도화된 맞춤형 랜섬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이 진행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총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초기 침투, 권한 확장, 유출, 그다음에 몸값 요구 이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초기에는 피싱이라든지 불법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부에 침투를 한 다음에 내부에서 권한을 확장을 하면서 시스템을 파악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또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또 외부로 유출하려고 하거나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암호화하고 그 대가로 이 암호화폐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단계별 대응 방안이 있는데요. 초기 침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10이 이제 서비스가 곧 종료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 해커들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권한 확장 단계에서는 시스템 안에서 그런 비정상적인 활동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요. 이 두 단계에서는 공격자가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잠복해서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그런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 하고요. 혹시 그런 침해된 리소스가 발견된다 그러면 즉시 격리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근데 이미 이 정도 단계 또 다음 단계까지 가면은 이미 공격자가 우리 조직 안에 깊숙이 침투해 온 상태 아닌가요? 맞아요. 이 시점에서는 공격자가 이미 시스템에 접근했기 때문에 민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보호 폴더를 지정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미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됐기 때문에 백업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재침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최선입니다.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데이터가 완전히 복구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랜섬웨어 피해 사례를 보니까 몸값을 지불한 피해 기업의 한 3분의 1 정도는 데이터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에 투자를 하고요. 그런 기업의 보안 문화를 조성을 하고 혹시 모를 침입에 대비해서 복구 계획을 준비하는 게 가장 모범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랜섬웨어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체계적이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랜섬웨어 전략은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통합 예방인데 자동화와 AI 기술을 이용해서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리소스 전반에 걸쳐서 보안 시그널을 분석해내고 랜섬웨어 유사한 활동을 초기에 포착해냅니다. 네. 다음 단계로는 아무래도 탐지 및 대응 단계가 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디펜더가 있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디펜더 포 클라우드, 통합 관제를 위한 센티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라든지 엔드포인트, 앱, 그리고 이메일, 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워크로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랜섬웨어의 수익 구조를 차단하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크라임 유닛, 줄여서 DCU라는 그런 전담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기술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비즈니스 전문가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들과도 같이 협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의 인프라를 차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와 또 위협 인텔리전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0명 이상의 마이크로소프트 전문가들이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위협 인텔리전스에 반영이 되고 또 저희 제품으로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랜섬웨어와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랜섬웨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조직의 보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더 시큐리티 브리프의 그 랜섬웨어 대응 생존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박상준, 김기련이고요. 다음번에 다른 보안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